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경험 전수, 초특급 독서 체험, 사람책 도서관! 안녕하세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두개도서관 유사서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선생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받아보는 사람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빠방!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업무로 돈을 버는 것이 직업으로 인정된 것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법을 다루는 실무가이다. 우리나라에는 3만 명 정도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로이어, 따기 힘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법적 분쟁에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진행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직업이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따기 힘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 따기 쉬운 게 있나? 법정에서 대신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 영어로 로이어. 로이어 법인데 재판 진행 변호사! 맞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화면 보시죠. 한자로 말씀 변, 도울 호, 선비사, 말로 돕는 선비, 언변으로 타인을 보호해주는 사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법적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등장. 금전 취득은 철저히 금지됐으나 로마 제국 시절부터 승인돼서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함.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됨으로써 로우스쿨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이다. 재판의 프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재판장에선 열심히 변호하시는 분, 방송국에선 쉴 틈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 특히 우리 부평구 출신 선배님이라 더욱 자랑스러우신 그분! 자, 오늘의 기초 지식을 통해 만나본 변호사, 오늘의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네. 다시 한번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부평 출신입니다. 네, 부평에서 태어나서 부평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도 부평에 사시고, 지금도 사시나요? 네, 동생 부부도 여기 근처에 살고 있고, 그래서 종종 옵니다, 이 동네를. 그런데 오늘 놀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 책을 좋아하는 이런 학생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기분이 더욱 좋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분이라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뭐 JTBC 사건 반장, 네, 탐정 선수 아주 좋아합니다. 네. JTBC 그 사건 반장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갑니다. 네, 이거 녹화하고 오늘 오후에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지, 네.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부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저 여기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부평 동중학교 나왔거든요. 선배 중에 이제 그 법조인인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변호사, 판사 선배한테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막연한 영화에서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 책에서 읽은 거, 만화에서 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그제서야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미리 좀 살아있는 굉장히 딱딱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막 쏟아내면 뭐 정보 양은 많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노잼, 핵노잼. 네, 또 재미가 없으면 와닿지도 않고 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실 법정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에는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판만 하고 네네.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아주 크게 나누면 영역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사적 영역,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공적인 영역에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 국선 네네. 전담변호사도 공적인 영역으로 볼수 맞습니다. 있는 예, 예. 약간 겹쳐 있긴 한데 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옛날 드라마긴 한데 그 이보영, 이종석 씨가 주연을 한 너의 목소리가 아, 보여라는 드라마가 너목들. 있어요. 예, 예, 유명하죠. 예, 예. 그게 거기서 이보영 씨가 국선 전담 변호사 역할을 했죠. 네. 이런 것들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적 영역은 군 법무관도 있습니다. 예, 아, 군대에서 이제 네. 그 군대에서 법정이 생기면은 맞아요. 그걸 이제 예. 처리하고 군 검사, 군 판사 다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군 법무관이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적인 영역들이 있고요. 게다가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또 판사, 검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공적인 영역이 가장 큰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크게 나눠볼 때 사적인 영역인 거죠. 사적인 변호사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로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 네. 또 뭐야? 그럼 주로 법정에 나가지 않는 변호사가 있단 말인가? 그럼 무슨 변호사예요, 네. 그거는? 이거는 주로 자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아. 자문, 송무. 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송무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물론 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주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등등을 하는 게 이제 그 자문 변호사인데요. 자문 변호사는 이거 법정도 안 나오고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변호사가 법정 나와가지고 딱 증인 신문도 하고 뭐 호통도 치고 뭐 일어나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변호사지. 꼭 그렇진 않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돈이 오가고 정말 어찌 보면 더 큰 단위에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변호사들은 이 자문 변호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 큰 회사들의 M&A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인수합병. 네, 인수합병.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와 회사 간에 네.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의 회사를 팔고 싶어요. 네. 이럴 때 A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저 회사를 사고 싶은데 저 회사가 정말 저 가치가 있을까? 혹시 내가 무턱대고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죠. 네. 이럴 때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다 조사도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법적인 리스크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 뭐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회사에서. 예, 네. 또는 파는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게 또 이런 자문 변호사들이거든요. 아. 현장 실사를 나가는 거죠. 이런 것 등등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거나 네. 게다가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의 어떤 분쟁이 생깁니다. 즉 아.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분쟁들. 뭐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과 네. 국가 간의 분쟁 시 이제 그걸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것도 이제 네. 자문 변호사들이 좀 네. 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반에 이제 예비 조사를 해서 막아주는 리스크를 고지해주는 역할도 이쪽에서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후에 실제로 분쟁이 생겨서 법정으로 간다면 그때는 또 홍보 변호사들이 하는 건데 네. 물론 자문 변호사, 송무 변호사가 딱 나뉘진 않아요. 대체로 뭐 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특기가 있는 거죠. 네. 네, 영국은 좀 약간 다릅니다. 영국은 확 정말 나뉘어져 있어요. 자문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네. 네, 또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그 오. 변호사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자문 변호사, 영국에서의 자문 변호사를 솔리시터라고 하고 영국에서의 법정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이제 그 바리스터라고 하고 그렇죠. 예, 나뉘어 있습니다만 자격 자체가 우리나라는 자격은 나눠지지 않고 다만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 또는 본인이 어떤 분야가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네. 네, 이렇게 변호사가 뭐 변호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맨날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가방 뭐 손가방 들고 가가지고 법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거겠지? 예,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네, 느낌인데. 예, 예.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 두 영역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인도 많아요. 네. 네, 정치인도 많고 그리고 또 기업가 쪽으로 가는 경우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 이 변호사라는 게 과거에는 직업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자격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세상이 더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학생들은 눈치 빠르게 빨리 좀 이제 알아채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 바이든도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인권 변호사. 네네, 그렇죠. 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고 또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되면은 더욱더 아마 활용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평생 살면서 우리가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부득이하게 만나야 한다면 네. 네, 그럴 때 우리 손 변호사님처럼 네. 좋은 변호사님들을 만나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혹시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어찌 보면은 그 직업상의 어떤 영업상의 여러 가지 그런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선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살면서 변호사 안 만나는 게 최선이다. 네. 대체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게 내가 뭘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해요. 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내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했어요, 제가. 제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해를 줬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거 좀 막아주세요. 네. 또는 그냥 제가 잘못한 만큼만 제값 치르게 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안 만나는 게 좋죠. 네. 안 만나는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제가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괜찮을까요? 이 투자 괜찮을까요? 저쪽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 정도 제가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혹시 법적인 어떤 문제점 제가 모르는 거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의뢰하는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오히려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고 그렇죠. 결론은 물론 변호사의 답변은 항상 보수적으로 나갑니다만 어쨌든 항상 분쟁 상황에서만 변호사를 만나는 건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좋은 변호사.